그 연약함을 직면하라. 참 학업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성장과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데 아주 귀한 그 연약함에 대한 직면하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소망가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죠.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10월 첫 번째 우리 시민교육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대안교육을 시작하면서 늘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대안교육이 대안교육으로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엔 대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 대안적인 삶을 제시해야 그거 진정한 대안교육이 아닐까라는 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곡성에서 그 자연농업 때문에 곡성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졸업생을 발견하고 그 졸업생이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생 특강으로 그 친구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찬양하는 하면 우리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저기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후배들은 2020년 졸업생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찬양하는 님이 있었습니다. 2013년 졸업생 우리 찬양하는 님인데 어제 곡성에서 명절 끝나자마자 남편과 같이 왔고요. 벌써 결혼 3년 차라고 합니다. 오늘 남편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왔는데 남편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님하고 남편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는 님은 본인이 좀 이따 또 소개할 것 같고요. 우리 남편분은 그 한동대에서 우리 경배하는 님이 오빠가 경배하는 님인데 그 경배하는 님도 꿈이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죠. 예, 같이 또 친구라고 합니다.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그냥 사실은 모르는 친구인데 거의 꿈교 같은 생각이 들고 얼마나 많이 세뇌를 당했으면 꿈교를 거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저희 학생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예, 어땠는지 학교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잠깐 좀 소개도 하고 예, 그리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하님 남편 김지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교 얘기만 많이 듣다가 어제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게 되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진짜 이 고등학교 때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그 같이 느끼고자 했던 감정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또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성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선배이기도 하고요. 이 30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왔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존중하는 것은 마음과 눈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우리 졸업생이 끝까지 찬양하는 님이 잘 준비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존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개해 주셨던 대로 13년도 졸업생 찬양하는 민찬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희 친구들이랑 너무 소중했던 추억이 많은 모교에 다시 오게 돼서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이 소중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저렇게 살고 있는 선배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사는 뭐 청년도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 좀 가볍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곡성에 살고 있어요. 전라남도 곡성인데, 곡성은 어디쯤 있냐면 한 저쯤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고, 저희 학교가 이쯤에 있으면 저는 한 요 정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곡성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 영화가 좀 공포에 가까운 장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곡성에 산다고 하면 제 지인들은 왜 그렇게 무서운 데서 사냐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곡성은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이제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좀 이렇게 왁자지껄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리고 이제 꿈의 학교 들어오는 길에도 우리가 이렇게 시골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여러분 보통 청년이 농촌에서 일을 한다라는 이제 문장을 딱 들었을 때는 보통 어떤 일을 혹시 할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농촌에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혹시 어떤 농사를 지으세요? 뭐 혹시 소를 키우시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와 친구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농촌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내고 도전하는 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듯이 따뜻하고 더 나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곡성에 모였고요. 저희 회사 분위기는 약간 이렇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렇게 패션쇼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하려고 좀 노력하면서 곡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이제 파맨디 협동조합이고요. 여기 밑에 파맨디 협동조합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 창업자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맨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농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과 신농촌을 디자인하고 개발하여 더 나은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파맨디 협동조합으로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종합 컨설팅도 해요.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컨셉팅도 하고 기획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그러니까 농촌에 보면은 제품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드시는 분이 있고, 뭐 소금, 뭐 대나무 소금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제품은 있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포장해서 파는지, 어떤 컨셉을 잡고 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이디어나 약간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협업해서 이제 뭐 막걸리다 하면은 타겟팅을 청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고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소금을 파시는 분들 패키징이나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뭐 마케팅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종합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다음으로는 패키지 디자인도 해요. 그래서 뭐 체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기 사과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꿀을 만드시는 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드리고 디자인을 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 웹 디자인이라고 하죠. 저희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홈페이지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저희 주라주라 다들 들어보셨죠?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저희 회사 활력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는 도전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거진 농담이라는 웹진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 농업 농촌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한테 필요한 귀촌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자료로 만들고 또 이미 곡성에 귀촌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매거진에 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웹진을 저희가 만드는 일도 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촌 서비스 디자인도 해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이제 농촌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 아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 남았어요. 곡 성공할 거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고 또 청년들 귀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마을 벽화도 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할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왕이라고 저희 할머님들 이제 좀 멋있는 옷들, 좀 세련된 옷들을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 패션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션왕을 뽑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미술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다양한 브랜딩, 뭐 디자인들은 사실 도시에서는 좀 흔한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게 농촌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케이스는 사실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도전들을 농촌에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특별히 여기서 청춘작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맨디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곡성에서도 꿈의 학교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서로를 이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직함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꿈 이름처럼 이렇게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곡성에서 봄비라고 불리고 있고 저희 그 앞에서 인사했던 신랑은 제이라고 불리고 있고 저 친구는 제리, 시몬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파맨디를 시작했는데 요렇게 둘이 또 부부예요. 이렇게 둘이 또 부부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부가 같이 모여서 파맨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 두 친구가 먼저 이제 곡성에 결혼해서 귀촌을 하고 이제 저는 서울에서 그때 당시 인턴을 하고 있었고 제이님은 이제 미국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시몬이라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혹시 같이 해볼래? 뭐 여기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공백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우리 같은 청년들이 필요해. 라는 말을 이제 연락을 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솔깃했어요. 왜냐면 사실 인턴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되게 취업 준비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이제 서울 도시에서 사는 거에 조금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혹시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서울이죠. 서울, 뭐 경기 이런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통계를 또 보니까 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인구가 소멸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청년들도 이제 다 도시로, 서울로, 뭐 수도권으로 이제 가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저도 본가가 서울이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서울에 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게 제 앞에 놓여진 가장 선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취준 기간 동안 제가 그 다양한 탈락 문자를 받아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제 감정이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저보다 스펙도 좋고 학력도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잘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손을 들고 저도 있어요, 저도 봐주세요 라고 이제 계속 말하는 그 과정이,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를 계속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저는 좀 지치고 좀 답답하고 막연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네가 필요해 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이 있구나.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울에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시골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 새로운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를 이제 그때 알게 되고, 그 시몬이라는 친구가 이제 저희 그 제이님한테도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너가 필요해라고 또 이제 말을 해줘서 이제 저희도 그때 결혼을 전제로 이제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고 마음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곡성에서 이제 결혼을 작게 하고 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 정말 와당탕탕 우당탕탕이었는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희들 막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제 귀촌을 시작을 했고, 그 사실 모이고 보니까 다들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연이랑 상담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제이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했었고, 또 이 친구는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에 좀 재능이 있는 친구고, 그리고 제리님도 이제 의류 디자인, 시각 디자인을 하다가 모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 적은 없지만 이제 배운 적은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고도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보다 농촌, 시골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성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에 대한, 외지인에 대한 좀 낯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좀 거부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또 시골에 있었고, 또 아무래도 그 주 연령층이 이제 노년층이다 보니까 그런 주 연령층에 맞춰서 환경이 많이 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살기에는 조금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해도, 우리 보통 버스 타려면 이제 뭐 핸드폰으로 뭐 노선도 검색하고 몇 시쯤 버스가 오는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럴 수 없어요. 여기는 그런 정보가 이제 온라인에 없고, 이제 직접 그 타보거나 아니면 타봤던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올리브영이나 뭐 맥도날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없고, 그리고 이제 7시만 되면, 저녁 7시만 되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그 환경들 속에서 이제 적응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좀 쉽진 않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근데 또 여러분 아까 인구의 절반이 그 도시에 이제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아보니까 왜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지, 왜 시골에 청년들이 사는 게 어려운지를 좀 실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이제 올라오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청년들은 되게 저처럼 도시에서 사는 게 좀 지쳐 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요. 뭐 할 수만 있으면 시골에서 살고 싶지. 근데 뭐 장벽이 이렇게 높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청년들은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월세도 비싸요. 그리고 취업 시장도 좀 좋지 않아요.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 기회도 필요한데 사실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 지역을 보면,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예요.
그리고 고령화가 그에 따라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그 인구가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발전도 굉장히 더뎌요. 막 올리브영도 없다 그랬죠. 막 맥도날드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이 있어도 잘 활용되지 못해요. 청년들이 이제 들어와서 활용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은 청년이 그냥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또 그 갭이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거주지가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해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환경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지역 특색도 어떤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나 막막함이라는 감정이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또 이제 정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또 모아둔 돈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좀 시도를 해봤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귀촌 프로젝트 청춘작당이에요. 그래서 청춘작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곡성 100일 살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잠깐 같이 보고 오실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는 곡성 시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고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모든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디렉터 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거진을 창간하고 에디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사진관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소리가 아름다운 전라남도 곡성 시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서는 사실 청춘작당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청춘작당은 이제 전국에서 이 사진이 먼저 나오네요. 청춘작당은 이제 그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한번 청년들이 한번 살아보고 귀촌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좀 더 덜 막연한 청년 귀촌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저희 파맨디랑 기존에 그 귀촌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과 곡성 청년들과 함께 이제 청춘작당 협동조합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춘작당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0-30명의 청년들을 모집해요. 귀촌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서 이제 곡성에서 같이 100일 동안 사는 건데 그 100일 동안 저희가 숙소도 지원하고 식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춘카라고 아까 교통이 좀 불편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제 지내는데 100일은 총 3가지 구간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 20일, 중간 50일, 마지막 30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처음 20일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와서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뭐 마켓은 어디 있는지, 뭐 카페는 어디 있고,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뭐 버스는 여기서 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고 또 이제 20-30명의 청년들이 전국에서 생판 모르는 남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이 시간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미도 공유하고,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텃밭도 가꾸고. 좀 더 전투적으로 가꾸죠. 그리고 프랑스어 같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간들을 처음 20일 기간 동안 자유롭게 보내요. 왜냐하면 제가 적응하는 기간 없이 곡성에 귀촌해 보니까 쉽지 않아서 이번에 오는 청년들한테는 좀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고 중간 50일 기간 동안에는 팀 프로젝트를 해요.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다른 농가나 이제 창업하신 분들과 연계를 해서 곡성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또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회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촌 매거진을 만든다든지 뭐 30년 동안 뭐 지역에서 주는 쇼핑백을 포장지로 사용하셨던 도자기 장인한테 가서 그에 맞는 걸맞는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농가에서 새롭게 만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새로운 카페 공간을 조성해 드린다든지 또 뭐 새로운 그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 컨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 축제에 가서 축제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50일의 목적은 딱 두 가지인데 청년은 지역에서 농사 말고도 내가 내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이 기간 동안 경험을 하는 거고 지역은 청년이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런 게 좋구나 이렇게 활기가 도는구나를 경험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중간 50일 기간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30일 기간을 보낼 때는 저희가 전시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팀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이제 격려하는 자리도 갔는데 특별히 마지막 30일 기간 동안에는 이제 청년들이 곡성에 왔으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입한 다음에 정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유입한 다음에 정착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집이 있어야 사니까. 그리고 일자리, 경제활동을 해야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관계성인데 사실 관계성 같은 부분은 이제 청춘작당 100일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주거지랑 일자리 부분을 이제 청년들한테 맞게 매칭을 하면서 마지막 30일 기간을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청춘작당 100일의 기간은 마무리가 되는데 작년에 1기를 진행했었고 이제 올해는 2기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2기 친구들은 현재 중간 50일 기간 중에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곡성에 청년들이 몇 명이 남았나요?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인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30명 중에 1기 친구 30명 중에 15명의 친구들이 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지나 일자리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청년들 각자한테 개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나 주거지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8명의 친구들이 곡성에 귀촌해서 현재까지 1년째 곡성에 지내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뭐 글 공방을 오픈한 친구도 있고 사진관을 오픈한 친구도 있고 또 자기만의 이제 교육 컨텐츠를 미술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제 곡성에 있는 아이들한테 미술 교육을 하는 청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리듬으로 청년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좀 더 주거지가 잘 있었다면, 좀 더 일자리나 일거리가 잘 있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남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에 뭐 짠 하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청년 마을을 이어가다 청년들 마을을 만드는 일을 저희가 또 준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도 쉐어하우스 형태로 마을 안에 만들고 빈집을 활용해서 그리고 뭐 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워킹 스페이스도 만들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마을에 유입이 되려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랑 또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곡성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있는데 제가 결국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도 이제 뭐 고3 때 사실 좀 막연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까? 그냥 당장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어느 전공을 해야지. 그리고 사실 자소서 쓸 때도 여러분도 이미 제출해서 아시겠지만 막 소설도 좀 써보고 막 이렇게 상상도 많이 해보고 약간 그랬을 텐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이렇게
닫아놓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구나, 좀 더 이런 다양한 삶의 모양이 있구나를 이제 좀 제시하고 싶었고, 그런 게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로운 삶을 또 개척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팜앤디, 우리 그 기업을 또 축복하기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 교육과정 안에 여기 100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50일 프로젝트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졸업생으로서 또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찬양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네, 참 늘 이렇게 졸업생들 보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여기 잠시 후에 우리 졸업생들 될 텐데, 또 그러한 새로운 삶을 또 개척하는 여러분들 모습 꼭 기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일을 준비하며 스스로 성결하라 같이 외치고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 영원한님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